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네, 오늘 2강 지속 성장 가능한 교회 건축 2강. 저번 주에는 이제 개요에 대해서 건축 계시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한국교회 공간의 개선과 합리적인 계획,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 3가지 부분이 되는데, 기존 교회의 공간의 분포율,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유대인들의 회당의 공간 분포, 그리고 3번째 합리적인 공간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화면에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다이어그램은 한국 교회의 공간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표본 샘플링을 해서 큰 교회, 그 다음에 적은 교회, 이거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면적을 분포를 내서 통계를 내봤더니 본당 면적이 약 44%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건물의 면적이, 교회 면적이 1000평 건물의 교회다라고 했을 때 대예배실이 400평 정도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간이 약 19%, 그 다음에 사무 공간이 4.4%, 지역사회 주민과 교회가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4.7%, 나머지 회의 및 기타 공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 연면적 대비 용도별로 분포를 내놨을 때 이런 분포라는 거죠. 근데 이 분포는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건축의 방향이 본당 위주로 건축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 표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연면적의 약 40%가 본당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교육 공간이 아주 부족하고, 또 문화 공간, 소위 말해서 교회와 지역 사회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은 거의 뭐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형적인 공간 분포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본당의 좌석이 이제 차지면, 예를 들어 500석이다. 그럼 500석의 성도님들이 부흥이 돼서 본당 수용인이 꽉 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첫째는 교육 공간과 소그룹의 절대 부족 현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교육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2번째는 지역사회와 교회가 소통하는 문화 공간, 또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정보 공유 공간, 뭐 이런 공간은 절대 부족이에요. 이거는 뭐 5% 미만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지속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 자체가 교회 성장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예요. 근데 이것이, 이와 같은 원인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산업화 이후, 소위 말해서 1980년대 이후에 아주 급성장을 일으켜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장 위주의 사회 현상과 교회의 공간이 이렇게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1980년대와 그 이전 시대의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80년대 시절에는 지역사회와 교회가 무슨 공유하는 문화적인 공간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에 뭐 카페도 있고 뭐 키즈랜드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로지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던 시대에 이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2021년도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공간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기간이 이렇게 발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면적 분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 교회가 사회 현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쫓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사회의 정보나 이런 것들은 넘쳐서 홍수를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80년대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개선되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렇게 공간 분포를 계획해서 가서는 이거는 교회가 오히려 공동화 현상으로 내몰리는 아주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한국교회 공간의 문제점을 우리가 진단을 하고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면,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에 성장하고 있는 개신교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조사를 한 거예요. 공간 분포를. 그래서 이것이 동부교회, 미국의 동부, 미국의 서부교회를 쭉 이제 서베이를 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도 성장하는 교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당, 이거를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조사를 한 결과 어떠한 분포가 나왔냐면, 여러분들께서 한국 교회하고 잘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데, 자,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와 유대인들의 회당에 보니까 본당이 약 30%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역사회와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한 25%,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공간이 또 한 25%,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사무행정 이런 공간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와 앞전에 우리 한국교회 분포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본당이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 뭐 20%, 30% 이 정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의 사이즈가 우리 한국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 우리의 한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교회가 공유하는 공간이 5%인데 비해서 미국 교회나 유대인들의 회당을 보니까 약 25%대, 우리의 한 5배 정도의 볼륨이 소통의 공간, 문화 공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이점은 교육 공간이 우리 한국교회 교육 공간의 거의 한 2배, 2배 조금 못 미치는데 하여튼 우리보다 1.5배 이상이 큽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이 공간 분포가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이 도표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친교의 사명, 이런 공간이 25%에서 30% 미만대로 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약 50%가 본당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교회들은 본당의 좌석이 꽉 차는 순간 교회가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당에 비해서 그 본당의 기능을 받쳐주는 소프트웨어적인 공간, 예를 들면 교육 공간, 문화 공간, 행정 공간, 뭐 나눔의 공간, 이런 공간들이 잘 그리고 균형감 있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공간의 분포를 리서치를 한 결과,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러면 가장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공간의 면적 분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본다면, 자, 미국처럼 저렇게 예배의 공간이 뭐 20% 미만대까지 우리는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합성을 해서 한국 현실에 맞는 분포로 내는 게 마지막 다이어그램입니다. 마지막 도표를 보시면 합리적 공간 개선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 분포는 예배의 공간이 약 25%에서 30%,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교회가 공유하는 공간이 약 25%, 교육 공간이 25%, 이렇게 약 3분의 1 정도씩 균등한 공간 분포를 형성해야 되고, 사무 행정 및 기타 기능이 이제 나머지 공간으로 분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한국 교회 현실에 맞는 공간 분포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합리적인 공간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1000평을 건축해야 되겠다, 교회를. 그랬을 경우에 그럼 크게 조닝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조닝은 뭐냐면 용도별로 전체 연면적에 어느 정도 면적으로 분배를 하고 우리가 플래닝을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00평을 건축한다면 본당이 250에서 300평,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약 250평, 그 다음에 교육 공간이 250평 하면은 약 750평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250평 공간이 기타 공간, 회의 공간, 그 다음에 행정 공간, 뭐 휴게 공간, 이런 공간들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크게 큰 틀로 분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기능을 나누면 돼요. 교육 공간이면 교육 공간 안에서 영아, 유치, 초등, 중등, 청년,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분포를 나눠야 되죠. 우리 교회 현실에 맞는 이제 분포를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 공간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성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강세일 수가 있고, 좀 부유한 동네, 뭐 압구정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키즈랜드나 뭐 이런 공간들이 있을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공간은 지역마다 맞게 이제 나누자. 그럼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센터, 문화홀, 이런 공간이 필요한 장소일 경우에는,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또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공간 분포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간 분포를 교회가 이제 첫 발자국이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설계를 할 때 건축가에게 교회가 어느 정도 면적 분포를 그분들한테 지침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가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막 플래닝을 하게 되면 비전문가는 그게 뭔지 몰라요. 큰 틀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막상 건축을 하고 나서 사용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건물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잘 졌는데 이게 성장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성장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면 이 공간 분포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게 플래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역설적으로 본당 위주로 아직 건축되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뭐 1500석, 2000석 막 이렇게 이 플래닝을 할 경우에는 향후 5년, 6년, 10년 안에는 그거 넌센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합리적 공간 분포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건축에 있어서 아주 첫 스텝이 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교회 건축의 방향이 우선적인 목표는 지속 성장에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이고 기능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일반 관공서나 일반 빌딩처럼 무슨 공유 면적을 널찍널찍하게 해가지고 그냥 불필요한 공간이 잔뜩 있고 이렇게 계획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저 관공서나 그런 거고,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기능 위주로.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하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플래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합리적인 공간 분포는 왜 저런 공간을 플래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사역에 그 어떤 그 성격을 조닝화 해보면, 기능별로 분보화해서 다이어그램화 해보면 지금 세 번째 다이어그램에 가장 근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배의 사명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예배만 가르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또 예배, 그 다음에 친교, 병든 자 살려주고 이런 친교, 구제 이런 사역들이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오로지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포를 잘 이 제 강의를 통해서 교회 건축위원회나 목사님들 잘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빠짐없이 들으셔서 플래닝을 하게 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항에 들어가서 그럼 지속 성장 가능한 교회를 위해서는 공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Sustainable Church. 이것은 앞으로 많은 시대를 향한 이거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지속 성장에 대한 거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아주 절실한 키워드예요. 교회는 무조건 지속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정체가 되거나 또 정체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부흥을 했다가 또 정체가 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야말로 교회 건축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대목을 첫 번째로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지속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교회는 교회의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첫 번째 그림은 락펠러가 지은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이게 뉴욕에 가면요, 뉴욕 저 아래쪽으로 좀 걸어가다 보면 이 교회가 보여요. 어마무시하게 지었었습니다. 락펠러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었는데, 제가 이 교회를 5년 전에 이제 한번 가서 쭉 둘러봤는데, 이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박물관 교회로 전락이 돼 가지고 교회는 지금 거의 공동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의 관광객들이 한번 들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리버사이드 처치가.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교회는 본당이 거의 한 65%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 다이어그램에서 말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본당이 44%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리버사이드 처치는 한국교회보다 본당의 면적이 더 커요. 볼륨이. 그리고 그러면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나 교육 공간이 되거나 무슨 나눔의 공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는. 그리고 1층에 가면 뭐가 있느냐, 락펠러 기념홀이 있어요. 락펠러가 뭐 이렇게 쭉 한 거 그거 하고 그 홍보관 이게 하나 있고 뭐 식당이 하나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투자로 그냥 건물 높이도 어마무시해요. 고딕 시대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 왜? 공간의 분포가 본당 위주로 건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네 번째 그림은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교회들이 쭉 있는데, 이 교회를 가 보시면 본당이 거의 6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본당의 면적이. 그러니까 거의 본당으로만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그 충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땅이 넓다 보니까 이제 교육관이나 비전센터를 막 줬어요. 그냥. 이게 본당이 꽉 차고 공간의 부족 현상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 지금 이 그림에 보여져 있는 지속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냐? 유럽의 교회들이 다 이래요. 지금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물론 유럽은 이제 성당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독일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으로 가보면 개신교회가 많아요. 제가 스위스를 갔더니 개신교회들이 있는데 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유럽은 중세 그 풍이 강하니까. 근데 가보면 다 본당 위주로 되어 있어요. 유럽 교회들은. 성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직면해 있습니까? 영국 교회도 가보면 다 저래요. 본당이 거의 80에서 90%입니다. 그럼 지금 유럽 교회 어떻게 됐느냐? 다 공동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5분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제가 그 스위스에 어느 한 교회가 있어서, 개신교회가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막 이제 교회 한번 구경하려고 갔더니 교회 대문에, 교회 정문에 문이 딱 닫혀 있고 거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간판에 예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세요 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아마 목사님 핸드폰 번호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박물관이 되고 미술관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회원 회당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역의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껴놓고 무시하고 저와 같이 이제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라고 진단해 본다면 공간의 분포가 잘못되어졌고,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분포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져간 교회는 그래도 공동화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뼈저리게 교훈으로 인식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독교회 강국, 미국보다도 최강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장 기저에 있는 건축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통찰력이 있게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세들백 교회의 본당입니다. 세들백 교회. 제가 뭐 세들백 교회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형 교회를 거의 다 가봤는데 이제 세들백 교회만 한번 대표적으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림이 세들백 교회 본당이거든요. 이 본당이 제가 어림잡아서 딱 봤을 때 한 3,000석 정도 들어가겠어요. 지금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크거나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래 싶은데 한 3,000석 조금 더 들어가지 않나 이래 봐요. 근데 지금 이 의자를 보면, 이 테이블을 보면 전부 개별식 의자로 되어 있어요. 이 본당이.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이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12시 정도 됐는데 본당이 분주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의자를 막 세팅을 해서 가보니까 이 원탁으로 딱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 사진은 지금 여기 빠졌는데, 그러니까 아마 점심시간에 무슨 연회를 하나 봐요. 여기서 큰 행사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본당이 연회장으로 바뀌는데 불과 한 10분 안에 연회장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본당이, 대예배실 본당이. 그러니까 이 원탁이 한 10명 정도 하는 원탁이 쫙 세팅을 하는데 불과 한 10분 걸립니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이 연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어떤 뭐 심포지움인가 뭐 하여튼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본당조차도 예배의 기능 이외의 기능, 연회, 행사, 모임 뭐 이런 기능들이 본당에서 이루어져요. 본당은 아주 멀티퍼포스 기능입니다. 이게 다용도 기능이에요. 그럼 제가 이 세들백교회 이 본당의 이거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본당이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우리 한국교회하고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게 다르다는 전제를 우리가 좀 간과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본당에서 저 정도까지는 못해요. 본당에서는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뭐 조금 더 좀 공간을 둔다면 이제 예식이나 뭐 공연이나 이런 걸 하지, 저렇게 본당의 가구 자체를 완전히 리세팅을 해가지고 저 정도의 적극적인 공간의 어떤 다목적 기능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좀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반면에 다른 기능, 소예배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기능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멀티퍼포스, 다기능, 그다음에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이 있게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다목적으로 써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도.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게 어디냐면 본당 뒤에, 지금 밑에 그림에 보면 저 뒤에 그 벽 같은 게 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카운터 수납식 의자예요. 이게 한국에도 이제 이런 의자가 많은데 이걸 앞으로 쭉 빼내면, 이렇게 쭉 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식으로 된 좌석이 돼요. 이게. 그리고 벽으로 갖다 딱 밀어붙이면 저렇게 벽에 가서 딱 붙어버려요. 이런 의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의자를 대예배실에 저렇게 해놨느냐? 그 융통성 때문에, 공간의 융통성. 저걸 빼면 본당이 되고 넣으면은 여기서 체육 공간도 되는 거죠. 이런 다목적 기능으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그림을 보면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중예배실서부터 뭐 커뮤니티 홀서부터 다 있잖아요. 피트니스니 뭐니 이런 다목적 기능들이 본당에 아주 잘 완비가 돼서 일반 성도님들이 참 교회에 오면 모든 거를 다 소비하고 커뮤니티가 완전히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교회를 분류할 때 이런 교회를 쇼핑센터식 교회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센터는 뭐가 있습니까? 물건도 팔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도 있어요. 백화점, 뭐 문화센터, 피트니스, 스포츠센터 다 있잖아요. 쇼핑센터는. 근데 동네에 시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냥 물건 파는 매대만 있죠.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어요? 물건만 팔고 뭐 조금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기능 안에 복합적인 컴플렉스적인 공간을 넣은 거예요. 한 교회 안에다가 모든 공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점진적인 발전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뉴 밀레니엄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30년 가면서 교회의 공간이나 교회의 기능은 어떤 식으로 분화될 것이냐? 제가 봐서는 이제는 융합이다. 융합.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 예를 들면 그 지구촌 교회가 예배 공간이고 뭐 교육 공간이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의 고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옆은 뭡니까? 쇼핑센터거든요. 그럼 쇼핑센터와 교회가 지금 하나의 복합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라비는 쇼핑센터와 교회가 같은 랍인데 문만 다른 거죠. 주차장도 쇼핑센터와 교회가 같이 쓰는 거죠. 이런 융합적인 공간. 그래서 서로의 기능을 윈윈하고 거기에서 상호 장점이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부각시켜서 윈윈하는 전략. 그러면서 교회는 거기에서 뭘 얻어내냐 하면 전도와 부흥과 어떤 이런 것들을 얻어내야 되고, 또 반대편에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의 커스터머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고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제가 미국에서 본 교회의 융합적 교회 형태의 한 교회를 좀 소개하면 교회 안에 클리닉 센터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클리닉 센터가 있습니다. 뭐 상담, 치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근데 이런 교회 안에 클리닉, 이런 병원의 기능이 있는 거는 중세시대 교회에도 이런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중세시대에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융합에 대한 것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사실 저는 안 그렇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의 성스러움은 어디에서 발현이 됩니까? 세속이 있을 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스러움 속에서 성스러움이 발현됩니까? 세속 속에서 성스러움이 발현되죠.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대의 조직이 다 별자리들만 있다. 그러면 하이어라키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별이 있으면 거기 대령도 있고 소령도 있고 짝대기 하나 있고 소위도 있고, 이 하이어라키가 있을 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속에서 성이 드러내고 교회의 전도의 타켓은 세속입니다. 불신자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어떤 성스러움이라는 공간이 세속 속에서 드러냄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교회의 공간 역시 지역 환경과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와 아주 적극적으로 개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질 때만 우리의 지금 세미나의 이 1차적인 테마인 서스테이너블 처치, 지속성장 가능한 교회가 그때에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구현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적인 발상을 가지고 과감하게 교회 건축에 대한 방향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과감하게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